와, 어떻게 이러지?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렌입니다. 오늘 재밌는 차를 한 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차는 2015년식 폭스바겐 골프 2.0 TDI 디젤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누적 45만 킬로, 거의 연간 5만 킬로씩을 빠지지 않고 탔다는 얘긴데, 차주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앱 회원분이시고 앱에다가 이렇게 주행거리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자랑을 하시길래 너무 신기하잖아요. 45만 동안 뭐 큰 고장도 없이 그냥 차가 지금 이렇게 잘 굴러다니고 있다고 하길래 저 한 번만 타봐도 되나요 해서 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타보고 있는데 일단 간략히 차량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엔진오일, 미션오일 주기적으로 교환해 주신 거 말고는 별다른 큰 관리는 안 해주셨고, 그리고 골프는 전부 다 듀얼 클러치 DSG 미션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미션 오일을 좀 잘 교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여쭤봤는데 8만 킬로마다 꼬박꼬박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물론 한 가지 굉장히 크게 전제를 깔리는 조건은 대부분의 주행을 고속도로 주행을 했다라는 거. 자, 이거 말고는 사실 소모품 말고는 교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 45만을 탔는데 하체 부식류들도 한 번도 교환한 적이 없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전 솔직히 말해서 이게 엔진 미션 상태보다 더 놀라운 게 이 하체 상태거든요. 와, 아니 다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다 살아있어. 고속에서 이렇게 울렁울렁하는 범프를 땅땅땅땅 만날 때도 쫀득쫀득쫀득쫀득 진짜 크게 뭐 하체에 뭔가가 좀 헐거운 느낌이 난다거나 낭창낭창 한다거나 그런 느낌도 사실 지금 전혀 없이 진짜 너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꽤 빠른 속도에서 범프를 딱 먹어도 뭔가 찌그덩거린다거나 그런 느낌도 없어요. 물론 방지턱을 크게 넘었다가 훅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찌그덩 소리가 좀 나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 찌그덩 소리마저도 이렇게 막 엄청 거슬릴지도 당장 이거 빨리 갈아야겠다 라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방금 저희가 항상 고속 범프 테스트하는 구간에서도 그냥 아직까지도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준다는 거. 자, 차주분께서 하체와 관련해 가지고 교환한 부품은 지금까지 댐퍼 한 개가 전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7세대 골프가 잘 만들어진 차다, 내구성이 좋은 차량이다라는 거랑은 또 별개로 자동차한테 이 시내 주행을 한다는 조건, 또 자동차가 이 한국에서의 방지턱이 많은 환경에서 운전을 한다라는 게 자동차 입장에서는 진짜 이 가혹한 환경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보면, 그래서 중고차 매물들도 보면 키로수가 많은 차량들은 항상 그 중고차를 판매할 때 이런 설명을 붙이잖아요. 대부분 고속도로 장거리 주행하였음 뭐 이런 거를 붙이는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니다. 그 말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자, 아무튼 뭐 하체의 느낌은 그런데요. 뭐 중요한 건 엔진 미션이겠죠. 돈 많이 들어가는 건 엔진 미션이니까. 자,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은 EA288 엔진입니다. EA288. 그리고 폭스바겐 하면은 또 디젤 게이트로 유명하잖아요. 자, 그럼 디젤 게이트로 유명한 엔진은 뭐냐? EA189예요. 이 288 모델의 바로 전작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디젤 게이트랑 묶어서 이 EA288 엔진은 진짜 정말 이 비운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 디젤 게이트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지금 전기차 세상을 조금 더 빨리 맞닥뜨리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한 드는데, 디젤 게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디젤 게이트는 말 그대로 이 폭스바겐이 디젤 엔진 가지고 장난치다가 걸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게이트예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그 장난친 디젤 엔진 모델 EA189가 2000년대부터 딱 한 15년, 지금 이 차가 15년식인데 딱 그 엔진도 15년까지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0년 정도 장난을 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딱 걸렸는데, 자, 그때 폭스바겐이 어떤 방법으로 장난을 쳤냐, 자, 어떤 특정 차량이 배출가스를 얼마나 내뿜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그 테스트 방법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드라이빙 사이클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그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은 롤러 위에다가 차를 올려놓고 시험 가동을 하면서 뒤에서 이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검사를 하는 건데, 당연한 얘기지만 테스트니까 굉장히 정확한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몇 분간 시속 몇 킬로로 주행을 하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얼마까지 낮춘 다음에 다시 또 뭐 몇 킬로까지 가속을 한 다음에 또 얼마를 유지하다가 또 서서히 속도를 낮추다가, 이런 사이클이 정해져 있고 이제 모든 테스트마다 이걸 굉장히 칼같이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폭스바겐이 그 사이클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 사이클을 인식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사이클 동작이 감지가 된다. 이거
지금 나 테스트 중인가? 라는 판단이 되면 그때 DPF 가동도 훨씬 더 빡세게 하고 EGR 가동도 훨씬 더 빡세게 해서 그때만 반짝 배출가스가 조금 나오는 척 했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이클이 돌지 않고 있을 때는 EGR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DPF에 포집하는 양도 많지 않았다는 거지.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DPF라는 거는 뒤로 나가는 매연을 포집하는 장치고, 포집했다가 어느 정도 다 차고 나면은 고속으로 달릴 때 엔진 열로 태워서 날려버려요. 그게 DPF고, EGR은 뭐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인데 나가던 배기가스 일부를 빼가지고 다시 엔진 앞으로 보내가지고 먹여요. 차한테 먹여요. 다시. 조금 더러운 얘기지만 똥을 쌌는데 또 먹이고, 똥을 쌌는데 또 먹이고 해서 똥 배출을 줄이겠다라는 뭐 그런 장치예요, EGR은. 자, 그런데 여기서 그냥 대충만 들어도 DPF에다가 매연을 많이 포집하면 할수록, 그리고 EGR을 많이 가동해서 배기가스를 다시 흡기 라인으로 리턴을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엔진한테는 사실 좋을 게 없겠죠. 자, 그래서 폭스바겐 입장에서 생각해낸 꼼수가 바로 이 불법 프로그램을 심어서 평상시에는 그냥 밖에다가 뱉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차들이 테스트베드에 올라갔을 때보다 일반 도로 환경을 운전했을 때 이제 유해물질이 40배나 더 많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게 디젤 게이트인데 이거는 폭스바겐을 옹호해주고 싶은 생각은 물론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그때 당시에 그 유로5라는 기준이 정말 너무너무 만족시키기 어려웠던, 너무 좀 갑작스러운 규제였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 그 디젤 게이트를 일으킨 원인이 결국에는 그 유로5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함이었거든요. 근데 기술력으로 안 되니까 치팅을 해서 맞췄다는 거야. 그리고 유럽에는 이제 유로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미국에는 또 EPA에서 미국 내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배기가스를 규제하게 되는데,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되게 타이트하게 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유로5 때 이 기준이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갔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BMW, 벤츠 때문이거든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던 자동차들이 벤츠는 벤츠대로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로 치팅하다가 걸려가지고 걔네도 벌금 때려 맞았고, BMW는 정직한가 했는데 불나잖아. BMW 불나는 거 뭐 때문에 불났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EGR 때문에 결국에는 불난 거잖아. 얘네는 소프트웨어 치팅으로 아예 애초에 EGR로 많이 리턴이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고, BMW 같은 경우에는 EGR로 다 리턴을 시켰는데 다 리턴 시켜놨더니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단지 EGR 결함의 문제였다라고 하면은 그냥 리콜 한번 때리고 끝났어야 되는 문제 아닌가 싶은데, BMW도 도대체 그거 하나 가지고 리콜을 몇 번을 하고 뭐 바꾼 거 또 바꾸고 뭐 2차 3차 리콜 나오고 뭐 계속 이러는 거 보면은 당시에 자동차 회사들한테 그 유로5라는 기준이 진짜 너무 높은 허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그냥 좀 들어요. 아무튼 다시 이 엔진 얘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엔진은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 걸리기 이전에 진짜 유로5 충족할 수 있는 엔진으로 오랫동안 개발을 해가지고 장착된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 엔진은 유로5 뿐만 아니라 유로6까지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엔진이다 보니까, 사실 유로6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유로5 정도를 충족하는 거는 이 엔진 입장에서는 더 수월한 일이겠죠. 왜냐면 지금 이 엔진 가지고 유로6까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SCR 요소수가 들어가는 모델이죠. 지금 여기에 SCR까지 붙어줘야 유로6 대응이 되거든. 그리고 애초에 그걸 타겟으로 만든 엔진인데 그 SCR 모델들이 막 시장에 탑재되기 이전에 유로5 대응으로 이 EA288 엔진이 지금 이렇게 쓰여졌던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은 많은 모델에 장착되지는 않았었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유로6 대응으로 만들어 놓은 디젤 엔진을 갖다가 유로5 대응으로 사실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결과 지금 45만 킬로를 주행하셨다고 하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도로를 많이 주행하시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흡기 클리닝 한 번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DPF 클리닝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뭐 DPF 막혔다고 경고등 뜬 적 없고, 인젝터 문제된다고 뜬 적 없고, 그리고 지금 가져와가지고 진짜 편하게 막 타고 있거든요. 정말 편하게 막 타고 있는데 그냥 시내에서 막 타고 다녀도 연비가 16.5km. 정지 상태에서 가속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출발. 살짝 언덕길인데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엔진 진동 소음도 엔진 마운트 교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꽤 괜찮습니다. 물론 10년 됐으니까, 그리고 폭스바겐은 그렇게 고급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이 플라스틱 내장재들 좀 이 안쪽에서 핀 좀 떠는 소리들 이런 것들은 좀 나는데 뭐 크게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고, 아침에 냉간시에 시동 걸었을 때 완전 정차시에 들어오는 그 디젤 진동?
네, 그것만 빼고 나면 사실 주행하면서는 또 크게 거슬리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엔진이랑 뭐 별개 얘기긴 하지만 미션도 DSG도 뭐 하다못해 5세대 뭐 6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말들이 많았어요. 뭐 5만에 뻗었다 7만에 뻗었다 뭐 어떻게 됐더니 뭐 수리비가 몇백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7세대까지 와서는 DSG 미션의 내구성도 정말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내 주행만 많이 하는 차들은 이 녀석보다는 좀 더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는 했겠지만서도 그렇다고 얘가 지금 뭐 45만 킬로를 변속 없이 다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뭐 미션도 뭐 슬림 나거나 밀리거나 하는 느낌 전혀 없이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 부드럽고, 무슨 뭐 현대기아 DCT 그 7단 1세대 건식 DCT 있거든요. 걔네는 초반에 딱 밟으면은 막 RPM 막 2500까지 슬림 나면서 차가 나간단 말이에요. 막 꿀렁거리고 진짜 환장하는데 그런 느낌도 일단 뭐 전혀 없고, 얘는 벌써 사실 지금 이 미션을 한참을 팔고 나서 지금 나온 모델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 엔진은 정말 불쌍한 엔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디젤 게이트 터졌을 때 이 엔진도 문제 아니야? 이것도 문제 아니야? 저것도 문제 아니야? 라고 해서 진짜 전 세계 각국 환경청들이 막 다 들쑤셨단 말이야. 근데 결국에 이 엔진은 살아남았어요. 뭐 말들은 많았어요. 의혹도 많았고, 야 뭐 온도에 따라서 뭐 특정 온도에만 EGR 작동하도록 해놓은 거 아니야? 야 이거 불법 아니야? 저거 불법 아니야? 막 들쑤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얘는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 아니 위법사항도 없이 이렇게 내구성도 좋고 연비도 잘 나오고 4기통 디젤치고 조용하고 환경규제도 맞출 수 있는 이런 엔진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야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사실 요 전작 EA189 때 유로5 규제 맞추려고 치팅한 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얘까지 다 단체로 지금 나락으로 간 거거든. 그리고 그때 나락으로 가면서 또 얘네만 나락으로 간 것도 아니야. 또 물론 BMW가 불나가지고 난리 난 건 또 뭐 좀 전혀 다른 케이스의 문제긴 하지만요, 벤츠도 걸리고 뭐 모두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그때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야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려면 이거 디젤은 답이 없다 라고 전 세계적으로 이 인식 자체가 너무 안 좋게 가버리는 바람에,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기차 쪽으로의 전환도 굉장히 좀 빨라지는 기폭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유로5 대응 차량이기는 하지만 이 엔진 자체가 만들어진 거는 유로6까지 대응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유로6 버전으로 뭐 SCR도 붙고 모두 붙고 조금 더 튜닝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환경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그 소비자 입장에서의 이런 효율만 좀 놓고 본다면요, 현재 기준의 환경 규제를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저는 가솔린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아직도 이 디젤 내연기관차의 효율을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형 디젤차의 DCT 미션이 들어간 이 조합의 효율은 정말 극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신차들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정말 너무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디젤에다가 하이브리드 붙이고 뭐 붙이고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됐으면은 더 대단한 효율의 자동차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 차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12기통 차량들을 리뷰하면서 가끔씩 드리는 말씀인데, 12기통 차량들이 진짜 좋은 이유는 굉장히 낮은 RPM 영역대에서부터 튀어나오는 그 비현실적으로 큰 토크거든요. 진짜 악셀에 툭툭툭 발을 갖다 대는 것만으로 모든 주행이 다 돼요. 그런데 디젤이 약간 그런 느낌의 주행이 가능하죠. 워낙에 저 RPM에서 강한 토크가 나오다 보니까 RPM을 많이 쓸 필요도 없고 뭐 악셀에 많이 힘을 줄 필요도 없고 그냥 토크발로 이렇게 툭툭툭 치고 다니면서 타는 거죠. 그래서 한때 뭐 디젤 엔진이 진짜 이 자동차 역사의 뭐 악의 축처럼 막 좀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는 했지만, 그거는 사실 잘못 만든 디젤 엔진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이 빡세지는 환경 규제에 맞춰서 또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진 디젤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흡기 클리닝도 한 번도 안 했대잖아요. 또 이렇게 45만 킬로를 타는 동안 흡기 클리닝, 뭐 DPF 클리닝 한 번 하지 않아도 이렇게 좋은 효율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정비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고 그런 내연 기관인데, 뭐 개인적으로 디젤 엔진은 굉장히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것들까지 다 반영한 골프라는 차 자체의 뭐 상품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요 다음 8세대 모델 디젤을 제가 엄청 깠어요. 근데 깐 이유는 뭐 그 차가 특별히 안 좋아서라기보다도 이제는 경쟁 상대들이 너무 많이 따라온 상태니까, 이제 5세대 6세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8세대까지 와서는 이제 이 돈 주고 골프를 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같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경쟁 모델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예전만큼의 그런 상품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이렇게 잘 관리된 차량 중고로 한 1000만 원 언더로 해가지고 만약에 산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좀 얘기가 다른 거 아닌가. 연비도 좋고 고장난 것도 없고, 그리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차들이 많이 팔려가지고 매물도 좀 있더라고. 연비 좋은 차, 효율 좋은 차, 디젤 차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뭐 옵션에 올려놓고 점검 잘 받고 구매하시면은 괜찮은 또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차는 사실 그 기름값 많이 올랐을 때 타야 기분이 좋은데 그땐 진짜 기분이 좋아요. 이거 연비운전 조금만 하면 막 리터당 25km 쉽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계속 막 올드카 오래된 차 자꾸 막 리뷰하고 있는데 간만에 다음 주에는 좀 따끈따끈한 차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